네, 저기 KBS 장덕수 기자님. 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KBS 장덕수입니다. 그 명태균 씨 관련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에 조언을 받아 소통을 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님과 그 명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또 최근 커지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 명 씨와 정말로 소통을 끊으신 건지 연락한 적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만약 또 통화나 문자가 공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언론 보도가 돼서 저도 아침 그 비서실 회의 때 경선 하여튼 뒷부분에 가서 좀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고, 아마 어느 언론에서 아마 명태균 씨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후보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텔레폰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전화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축하 전화를 받고 저도 어찌됐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언론에 이 관계되는 걸 얘기하는데 대변인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자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하면은 그거는 소통을 한 거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고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거 초기에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치인에 대한 얘기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 만나면은 그 지역에는 이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얘기를 명태균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으로부터 받았지만 어쨌든 저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하여튼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아마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만 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네, 문화일보 김규태 기자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문화일보 김규태 기자입니다. 근데 이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여사님도 그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언제까지 지금 여사님이 연락하신 건지
왜 연락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제 아내 휴대폰을 좀 보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런 그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는 뭐 어쨌든 제가 그 일단 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취임하고 하면은 하여튼 좀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그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 이경원 기자님.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이경원입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에 기반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상세하게 대통령님의 직접 설명을 청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들로 간추려보자면 한 세 가지쯤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론 조작, 다음은 공천 개입, 끝으로는 창원 산단입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뭐 되풀이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오늘 시간상 옳지 않을 것 같고, 여러 대목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예정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 조작 또 공천 개입. 공천 창원. 예.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명태균 씨나 또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이제 여론조사 뭐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요거는 뭐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뭐 수도 없이 받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뭐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정부 들어와서도 뭐 명태균 씨한테 그러면 맡기지 않았냐 하는 의혹 기사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 무슨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정무수석들이 첫 번째 수석이나 두 번째 수석이나 뭐 이렇게 정무수석이 이렇게 가끔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정책을 여론조사를 해라. 그래서 저게 아마 1년에 예산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정부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걸 주로 하지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정말 지금까지 5손가락 안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들고 와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 다 계약 가계약 단계부터 전부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지 나라 돈 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천 문제는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정의도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당선인 시절에 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대선과 동시에 시행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몇 개 있었고요. 또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대개 그 재보궐에 나갈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뭐 새롭게 이렇게 뭐 대규모 총선을 할 때 같이 인재영입위원회 만들고 뭐 공천심사위원회 뭐 엄정하게 뭐 해서 채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스슨하게 하지만
대개 그거는 정해져 가지고 당시에도 저는요 그 당선인 시절에 그 2달 동안 우리 경호원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정말 안가에서 새벽 한 2시까지 그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 또 필요하면 저 인터뷰도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걸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제가 어디 저 일산에 행사 가는 데면 났길래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뭐 당에서 어떤 그 공천을 진행해 나가는데 좀 그 당의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뭐 좀 이런 점들은 좀 여론이 좀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막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 그 내용이라 그게 뭐 전화 내용인지 아니면은 저 텔레그램 통화를 뭐 녹음을 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좀 많이 소원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뭐 하여튼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뭐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지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뭐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누구누구가 좋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뭐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그 뭐 공천 문제 가지고 뭐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이 뭐 취임 전날이라고 하는데 취임 전날 제 기억에는 그 취임식에 오는 외교 그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창원 산단 현장 문제. 창원 산단을 포함해서 한 10몇 개의 국가 산단은요. 제 대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거는 다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저걸 이제 산업 정책적인 면과 또 토지에 대한 이런 인허가 뭐 형질 변경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산자부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해 나가는 건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부 진행을 하고 그걸 응하려고 하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뭐 적극적으로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데 뭐 저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러면 결정이 났느냐고 보고받으면 바로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바로 푸는 거거든요. 언론에 릴리스하는 겁니다.
뭐 저한테 해서 제가 보고 다시 조정을 해서 마지막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 자체가 마치 재판하듯이 쭉 위원들이 이걸 받아서 결정을 하면은 아마 그래도 제가 언론에 난 거 보고 알아서는 안 되니까 대통령께 보고가 갔다 그러면 아마 즉시 언론에 릴리스 하는 거라 그리고 뭐 그거를 누구를 뭐 제가 전화해서 뭐 됐다 말았다 그런 거 자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